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을 만들어가는 고정 세 분 소개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요새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됐어. 변호사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말이죠. 요즘에 네. 그 종편에서 변호사들하고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네. 법률적 상식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을 봐야겠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피곤한 거잖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해주면 안 그럴 텐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분쟁이 생기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을 알아야 관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전을 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아니기 때문에 태평성대 시절에는 법이 별 필요 없잖아요. 고조선에 8조법 있는 것처럼 법이 잘 돌아갈 때는 법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수호 변호사 먹고 살 일도 잘 없을 텐데. 그런데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손수호 변호사께 네. 충고합니다. 네. 법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적. 네, 그 적은 네.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붙이지 않고 언어를 구사를 해야 네. 그게 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 적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 네. 네, 변호사로서 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그거 운동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어. 네? 그 적자 빼기 운동하는 일본어 표현이라고. 근데 사실 뭐 많이 있죠. 손수호 변호사 내가 8개국 네. 구사하는 거 모르죠. 아이씨. 일본 하니까 마치노 아까니까 또 때모 기대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아이씨. 아무리 때모 고구메노 요니 와타시와 유레테 에스노라카. 이 작가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노래 가사야. 정의원 얘기해놓고 뜻은 모를 거야. 뜻을 몰라. 이게 요코하마예요? 블루라이트 요코.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이거 뭐야 강남 1970인가? 거기서 김지수가 부른 그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마치노 아까니가 또 때모 기대히네 요코하마. 됐어. 블루라이트 그만해. 저는 왜 요코하마. 시작부터 이래요. 자, 제 소개해 주세요. 예.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쪽직개인 정청래입니다. 예. 저의 예언이 예. 오늘도 적중했어요. 네. 장시호가 제2의 태블릿 PC 검찰에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손혜원 의원은 살짝 반대했어. 그래 나중에 이제 대세를 따라가긴 했지만 감옥에 있다 보면 생각의 종착지는 이기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살자. 나는 살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정호성, 안종범이 일단 배신 때리기 1호 안타를 치고 나갔잖아요. 네. 앞으로는 다 배신의 안타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말로 홈런은 법정에서 최순실이 폭로하는 거야. 박근혜는 이랬다. 블록버스터급 폭로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단 장시호는 내가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그걸 제출한 것 같아요. 이 몸이 안해. 그렇죠. 나는 내 길을 갈래.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뭐 MBN 방송에 나와서 장시호가 제출한 것은 이유는 장시호의 약물 중독을 의심하더라고. 더 이상 못 견뎌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누가 간호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주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이 SNS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진짜. 뭐냐면 이 간호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JTBC 방송에서 영상 자료 중에는 청와대 의무동으로 들어가는 약 장부에 옥시코돈, 랄록손, 펜타닐. 랄록손. 그거 벌써 옛날에 나왔던 얘기야. 다.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거야. 그거 다 얘기 나왔던 거야. 네. 그 나왔던 거고, 그게 마약이고, 그 마약의 그 해독을 푸는 약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내용을 진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얘기를 할 때가 아니어서 못했어요. 이 프로포폴이 중독이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이룬대요. 네. 프로포폴이 순간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이뤄서 그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하나같이 가는 게 수면제예요. 여기서 스틸록스랑 졸피 때문에 나오는 면역력이 더 거예요.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의 쪽집게 예언은 계속 적중하고 있다. 나는 진짜 마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바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예언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근데 그건 그렇고,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오늘 안가에 사람이 꽉 찼는데, 절반은 정 의원님 편이라면서. 아니, 절반이 다예요. 다야? 청래당 당원들. 자, 청래당 아니라고 당원 여러분 손 생각하시- 들어주세요. 청래당. 아닌데? 네. 아니죠, 저죠. 저 뒤에 몇 명만 손 드는데? 네, 청래당 당원들입니다. 청래당이
드디어 공식 팟캐스트도 시작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정치 알바 하기 전에 40분 정도 녹음했어요. 청래 시대. 그래서 지금 4,600명. 이야, 나 이제 너무 감사해. 결사대 5천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명. 10,000명이 안 늘렸어? 말라니까 10,000명 감당 안 돼요. 5천이면 딱 좋아. 나중에 내 말 손혜원 들어봐. 의원이 5천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10,000명 가려고. 10,000명 가세요. 가든지 말든지 탈퇴해버려야지. 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조가 끝나나 아니면 한 달 연장되나.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은 끝날 거예요, 그대로. 뭐 예언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물론 지난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 수명 증인을 불렀는데 딸랑 2명만 나오고 뭐 조윤선 장관 뒤늦게 나왔지만 이게 뭐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빨리 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지금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덴마크 가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이번에 그 최순실 청문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얘가 장기적으로 이 일이 그 안에 체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덴마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잘릴 거예요. 왜요? 지난번 가서 들어갔으니까 치열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취소 들어가는 게. 근데 하태경 유하고는 같이 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국조에 그냥 있을 뿐이지 뭐 그래.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놀 그러니까 일이 있나요? 말도 안 섞는 게 좋아요. 자, 손 의원님, 그 지난주에 론칭하겠다는 경제 알바가 저희 팟캐스트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운로드도 한 50만쯤 나왔다고. 생각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미없을 좋을 것 거라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 다운로드에 한 4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절반 나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 왜냐면 50만 다운로드? 50만 다운로드. 그게 경제 얘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그런데 없죠. 그 구조를 이제 대화식으로 바꾼 거에다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던 것이 일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주진영 씨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일반인한테 들려주고 싶었고 그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이미 30만이 넘어가고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열광하는가에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그 정치 알바 그 게시판에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제가 이 정치 알바에 이 경제 알바를 껴서 그 우리 그 순위도 높이고 관심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알아에 바꾼다. 좋다. 겠다 계속 넣어. 그거 계속일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그다음에는 검찰 알바 안 하려고 그래요. 검찰 알아에 바꾼다. 이런 식으로. 거말? 예, 그 거말. 그 이름 굉장히 거시기 하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계속 사람들을 아까 법을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저는 이 대상이 우리는 청년이에요. 청년들을 이 곳곳에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이번에 국조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 직접적인 그 참여 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국회를 감시하고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아야 바꾼다 시리즈 계속 들 테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열심히 가져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기대해 청래당 주셔도 공식 돼요. 팟캐스트 청래시대 있잖아. 옛날에 나 하던 거 있었잖아. 나는 정청래다. 거기다 올리려고? 거기다 올리고. 예. 그렇게 하시고. 잘하세요. 예. 그 청래당 게시판에 올리고. 예. 안녕히 가세요. 저희 정치 알바는 그렇게 해서 데일리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광고는 남선견과 광고입니다. 지난 명절 때도 추석 때도 저희한테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때 설을 맞아서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42,000원짜리 견과 선물 세트하고 29,000원짜리 실속 견과 선물 그거 세트. 좋다. 요거 3만원 미치니까 네.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게 파격가로. 남선견과 사실은 이 업체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데 사장님이 EJ 팬이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저한테 광고할 때 크게 효과 바라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지의 의미에서 부산에서 사실은 야당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EJ 광고가 폭발했어. 아 진짜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알바까지 이제 와서 광고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대 의미에서 저 많이 30개 도와주시고. 주문할게요. 저도 설날 선물을 하겠습니다. 29,000원짜리. 설날선 여기에? 네. 어우, 고맙습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 무조건 설날 믿는 선물 거야. 하겠습니다. 그럼요. 난 지금까지 선물이 한 적이 없고 받기만 해. 이번에도 받으시려고요? 참조해 주세요. 손 변호사.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백수인데 그리고 뭐 받아도 상관없지. 저도 뭐.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예. 킴스팜.
네. 김씨 농장. 네. 그래서 저한테 배즙을 또 한 킴스팜 박스 보내줬어요. 정식적으로 광고 들어왔어요. 2부에 할 거야. 그때 하세요. 2부에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성경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서 자, 오늘 헌재에서 3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증인으로 신청된 최순실, 정호선, 안종범 다 불출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일원 주심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 사유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헌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3번씩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지부진하죠, 지금. 물론 헌재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증인신문이 예정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약간 좀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인신문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기일, 보통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그럼요. 예, 물론 탄핵 심판의 어떤 절차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단순 비교가 어려울지라도 형사재판을 보자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열리는 것도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3번이니까. 3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증인들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예. 형사재판에 대해서 증인 구인 가능한데 이게 헌법재판에도 특히나 탄핵심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준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증인들이 안 나온다 하면 구인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1월 31일 안에 가능도 하겠다라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다음에 8, 9 그래서 89일 후면 3월 8일 예. 그때까지 빨리 탄핵 이거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계속 1월 31일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최순실 등 증인들 관련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 불출석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순실은 어디든지 나와서 노출되면 될수록 본인한테 손해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재판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재판은 나가고 여기는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완전 배째라 전법이죠. 그래서 최순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하나 뭐 법조항 이게 중요하냐. 어쨌든 뭐 때리려면 때리고 해라.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출석을 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출석을 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강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건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회피하고 있는데 그 사유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형사재판 또는 수사 관련돼 가지고 핑계를 대고, 또 수사 관련해서는 재판 핑계 대고, 재판에서는 또 형사재판에서는 또 다른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적어도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 않은 인상을 대통령에게 오히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야. 이래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면 박근혜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겠죠. 당연히 불리하고요. 그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최순실은 법정에는 왜 나가냐면 걸석재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본인의 형기만 늘어나. 불리해. 그러니까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직권 나가고. 그리고 박근혜 일에 내가 왜 협조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신의 강을 건너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양쪽에서. 어떻게 생각해, 손수희 변호사?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서운한 감정을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한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알리바이를 저쪽으로 맞추는 거지. 나는 모른다. 박근혜가 다 한 거다. 나는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후에 왜 출석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의원들이. 데려와라. 그리고 강제 구인 발부해서? 강제 구인은 아니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왔어요. 동행명령장. 네. 조윤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관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행방불명을 자기가 들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병우처럼. 현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장관 집무실에 있으면 의원들이 거기 가면 더 낭패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한 번은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했겠죠.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통행명령증 나오면 오후에 나가야지 하고 오전을 그냥 쓴 거지, 자기가. 아니, 직접 이제 청문회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거 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증인들이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윤선 장 포함해서 3명이니까 거의 조윤선한테 집중된 것 같아요. 오후 청문회, 저녁 청문회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도 나가서 준비를 토일을 다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 밤까지도 그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당일 날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날도 이제 그 어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는 안 나온다라는 검찰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박상진 해서 처음 시작을 제가 그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걸 국민연금이 이제 그 손을 들어준 거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물산 합병을 묵인해준 그 대가로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이 사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독일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살펴서 준비를 했는데 박상진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삼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증인 전략을 펼쳤냐 하면은 그 첫날 이재용 부회장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패착이 하나가 있었던 게 그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끝까지 쥐고 흔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회장들한테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을 놓친 게 이승철 부회장이에요. 정경련. 그 사람도 놓쳤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금 장춘기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하고 끈을 댄 사람이고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독일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돈을 준 사람이고 말을 사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승마협회 회장이고 그리고는 이제 삼성물산 이 합병에 관련되는 또 담당 그 미래전략기획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나오고 이재용 혼자만 나와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 불쌍한 남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코스프레를 한 거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대답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다음으로 가겠다. 요것이 비슷한 유형이 지금 조윤선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문자로 오는데 의원님 소리 못하게 막 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박상진 의원이 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 정동춘이 어제 그래서 많이 나왔죠. 노승일 없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노승일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증인석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자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 청문회 갔을 때하고 똑같은 그 경우였는데 모든 국민이 아침에 10시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의원들이 증인이 안 나왔다가 성질을 부리고 간두면 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 여기서 모든 국민은 그것은 허위사실이야. 그래서 모두는 빼야 돼. 왜냐면 이게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는 빼주세요. 대부분으로 하세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마지막 청문회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다 있었지만 한 걸 잘했어요. 예, 보이콧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그 의원들의 추궁에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그래서 제가 원래 남해당 의원은 잘 칭찬 안 하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 잘했습니다. 제일 잘했죠. 존재감 쩔었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블랙리스트 존재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스 or no. 예스 or no. 의원님. 의원님.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18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 나서 시끄러 죽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한숨 쉬고 서술형 종결 어미가 판단합니다 했어. 근데 어쨌든 실체 인정. 법조인이라. 근데 어쨌든 이거는 특검에서 많은 걸 잡은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서 김기춘한테 결국은 이 하사를 가지 않을까 어제 싶은데. 조윤선은 참 보면서 더
너무나 국민들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근데 어제 제일 흔들렸던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거냐. 누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했잖아요. 그걸 누가 김경진 물었나? 누가 물었어요? 그 이혜훈이 물어야지. 이혜훈이 아니 이혜훈 의원은 사실은 이 한이 되게 많아요. 쟤는 원래 평생 저렇게 산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그래서 휴게실에서. 좋아. 그래서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혜훈 의원은 그래도 너무 추궁하는 그런 거 하시면 본인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근데 평생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살았어요. 그럼 막 분해 죽는 거야. 근데 좀 부러워서 그런 건가요? 너무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드리면 어떡하니 진짜. 아니, 너 경선에서 이겼는데 뭐. 아니, 근데 그래. 이혜훈 의원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공장 나가잖아. 예. 17대 초선 나랑 같이 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오. 목소리 톤도 바뀌고 굉장히 천사표처럼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김어준 총사한테 그랬어. 원래 안 그랬다. 속지 마라. 언제 또 본색이 나올지 모른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꾸미가지고 목소리 기분이 하는데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뉴스공장 나갈 때마다 그러더라고. 아이, 새누리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군데. 저랑도 한 번인가 어디서 CBS가 토론을 한 번 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좀 달라졌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좀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자기 지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건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좀 순하게 하는데 되게 분해해요.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한 학교에서 1, 2년 선후배인가 봐요.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조윤선 장관이 진짜 사람들 네트워킹도 잘하고 자기가 잘 보이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아. 저기 청문회 하면서 의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퇴하라고 다 그랬죠. 그랬어? 근데 대답이 뭐였어? 대답 피해요. 그 얘기는 대답 안 네, 했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보다 어제 청문회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마라. 다시는 사람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발칵 하는 거야. 아니, 이번에 구속되면 못하는 거지, 뭐. 그거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보지 그러면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윤선이요. 지역구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비례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렇게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송 녹음하는 날 이제 오늘 예.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 있었기 때문에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이미 나왔을 구속 거죠. 여부가 예. 결정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칼 끝은 조윤선, 김기춘이잖아요. 네. 우리 선 변호사가 봤을 때 조윤선 네. 장관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조윤선 장관이 청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가 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나는 본 적은 없다.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들 4명의 그런 전 공직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구속된 후에 4명이나 되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더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은요. 네. 100% 구속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속된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세요. 죄로요? 네? 어떤 죄로? 왜 그러냐면요. 정관주란 사람이요. 조윤선 정무수석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입니다.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있는 밑에 있는 부하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 근데 상상 모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정관주가 조윤선 정무수석도 다 보고 했고요. 다 오케이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도 범죄입니다만 직권남용죄 등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필요한데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지금까지 부인해 왔죠. 네, 끝까지 자신의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 또는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회유 가능성 예. 불이익을 주어서 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다고 약속을 해서 입을 막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기급체포. 저는요. 충분히 이제 조윤선 구속 필요성 사유가 장관이 있다고 봐요. 불출석 사유도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거 딱 보는 순간 구속되겠네. 난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해서 위증으로 고발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해도 위증이고 그걸 바꾸면 지난번하고 왜 바꿨냐. 그래서 지난번께 또 위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보고 아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그래서 이거는 구속될 것 같네. 내가 특검이라면 그거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건 수사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그걸 증거로 될 수 있겠더라고. 불출사유서로. 자, 조윤선은 그렇고 김기춘은 문제는 김기춘 아니에요? 역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보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좀 단정적 언어를 써주세요. 제가 이게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검 조사를 받았던 그 전 공직자 중에 김기춘 당시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만약 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뭐 잘 되고 있냐라는 그런 전화라고 하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의 주모자 또는 기획자, 사실상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은 왜 구속되냐면요. 네. 전 변호사 우리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자고. 술까말. 네. 그 김영한 업무일지 비망록 있잖아요. 나오는 순간 그거는 구속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제 결국은 수사라는 게 위에서 내려가기보다는 뭐 목표점은 정해놓고 있더라도 아래부터 다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4명의 그런 그 김상률 등등, 김종덕 등등 이 4명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김기춘, 조윤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특검에서 이제 대면 조사한다면은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 네. 물론 기소는 안 되겠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병우는 어떻게 돼? 저도 모르겠어요. 우병우도 구속이죠. 제가 예언했잖아요.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아까 삼성 이야기하면서 박상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해소동 벌인 게 박상진 아니에요? 자해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게 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병원으로 빼돌린 겁니다. 자해한 게 아니에요? 자해한 게 아니에요.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요? 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급성으로 뭔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있어서 급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아침에 검찰에는 여기 나간다 그러고 여기는 검찰에 간다 그러고 그냥 삼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피한 거네요? 피한 거죠. 도망간 거죠. 처음 꼼수 삼성병원으로. 삼성이 그런 거 아주 능하죠. 최지성이 누구죠? 지금 미래전략기획실 사장. 그럼 최지성하고 장충기가 19시간 밤새 조사 받았다는 건 특검에서 받은 특검이죠. 거죠? 이건 삼성에서 정유라한테 특혜 준 것. 이걸로 지금 조사받은 건가요? 그것에 하고? 이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하고.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뇌물죄, 강건은 뇌물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뇌물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도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뇌물 수수로 수뢰죄로 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논리 구조를 펴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독대 자리에서 민원을 이제 제기하고 그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누군가에게 뇌물이 건네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뇌물죄의 구성을 벗어날 수 없을 테고요. 또 하나가 삼성이 직접 최순실 씨 등에게 줬던 것도 이제 그 뇌물이지만 이제 그 재단에 준 것도 뇌물이다라고 한다면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도 논리 구조가 똑같거든요. 삼성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삼성이 재단에게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에 줬던 돈들이 다 뇌물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특검이 본다면 다른 기업도 롯데, SK 똑같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따로 나눌 수 없다. 다 뇌물이 되는 구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변호사님 똑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K스포츠랑 미르재단이 이게 삼성하고 국민연금 합병을 도와주면서 이것이 새로운 이 돈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삼성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최순실을 훈련을 시켜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최순실한테 삼성이 혼자 한 거예요. 거기 200억을 준 거는 말 사주고 한 거는. 그런데 K스포츠 미래재단에 낸 거 이외에 그 전에 가외돈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했고 재단에 낸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2015년 7월입니다. 그 삼성물산 합병이. 그 다음에 그 연말에 미르재단이 생기고 그 다음 해에 그 K스포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삼성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하면 되니까 해. 그 대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두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 게 그냥 해준 게 없어요. 규제 풀어주고 특혜주고 이걸 다 줬답니다. 그래서 이 재벌회장 하나 만날 때마다 그따로 독대를 하면 자기들 민원사항을 넣는 거예요. 면세점 뭐 어쩌고. 아니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화장품을 오성에서 화장품을 하는데 여기서 만들 때는 여기 기능성 화장품에 기능성에 대한 그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평택에 그 무슨 디지털 무슨 단지를 오픈하는데 거기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가요. 가는데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수도를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전기량이 제일 문제인데 그거 다 집어넣어주고 다른 규제를 풀어주고 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돈하고. 이게 있죠. 이 안에서 들어가 보면 그 광고 영업을 대통령이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계열사 사장하는 분한테 아주 가까운 분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불편해할까봐 이제 다 못 물어보다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 장충기와 최지성 그리고 박상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지.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됐다. 원래 그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전에 젊었을 때 삼성에 있다가 이제 나가서 돌아서 SDI니 뭐니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약별한간 삼성전자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는 마사회 회장을 맡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왜냐면 삼성이 돈 빼가는 승마협회. 승마협회가 이제 그 뒤에 승마협회 회장이 마사회도 있어요? 마사회 아니야, 미안해. 네. 승마협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야. 이건 회장 때부터 쭉 회장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재계에 관련된 일에 직접 나선 적이 없대요. 회장이. 직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꼬투리 잡힐 일을 일체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 회장이 어디 가서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무슨 어디에 희재에 나타난 거 보셨어요? 이병철 회장이 나타난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재용 회장이 나타나는 거야. 대통령 옆에. 왜 그럴게요?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게 자리 만들어라 하면은 안종범이 나서서 이재용 회장하고 자리를 만들잖아. 그럼 거기서 야 이거 면세점에 이 화장품도 넣어줘요. 그리고 말 왜 자꾸 그거 해준다는 거 왜 안 해요? 말 빌려주기로 한 게 아니라 사기를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왜 독일에 빨리 돈 안 보내요? 이걸 하는 거야 계속. 그럼 가면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 이틀 뒤에 사장이 독일에 가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 광고 영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힌 게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회장이 나서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해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혔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쉬운 얘기만 해드리면 정유라가 잡혔잖아요. 나오기 전까지 한 3시간, 4시간을 집에 있었죠. 뭐 했겠어.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해야 될 얘기를 전화로 다 이제 변호사들이 줬겠죠. 걔가 했던 그 영어로 했던 그 인터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말은 사준 게 아니라 삼성이 빌려준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대서 독일에 갔지만 삼성이 이 뇌물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그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여러 장시호고 뭐 최순실이고 안종범이고 모두가 지금 자기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그겁니다. 그런데 박상진이나 장충기나 누가 나오기만 하면 여기서 누가 나가기만 하면은 하루 종일 15시간씩 의원들이 쥐고 흔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예. 그 손 변호사 있잖아. 네. 그 수사라는 것은 네. 합리적 의심, 네. 심증을 네. 물증 증거를 잡아가지고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특검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제 느낌. 그럼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에 이거 고발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두 의원이 쭉 말한 게 정경유착인 거잖아요. 정경유착이 아직 안 끊어지고 이어졌다는 건데 지금 특검에 그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은 뭐 그렇다 치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 뭐 구속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그룹 수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 총수도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불렀다거나 뭐 네.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아직은 아닌데 이게 사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선후도 있고 삼성 일단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바로 롯데로 가겠지. 아마도 롯데나 뭐 SK나 롯데가 지금 제일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롯데 관련해가지고는 우병우 전 수석과도 연결점이 있거든요. 롯데 관련해서 압수수색 나갈 때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롯데 측에 흘렸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캐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또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테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점과 어떤 그 방식, 형태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버려놓은 수사가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또다시 이제 재벌 총수까지 소환해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마도 수사의 이제 순서상 조금 뒤로 놓은 것이 아니냐. 예. 아니면은 소환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손수 변호사가 네. 좀 자원 입대 좀 하지. 특검팀에. 아유, 저 내가 같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감히 전 여기서 이렇게 손석은 자격이 없어요. 그게 법조 경력이 몇 년 이상 10년인가 15년인가 그랬잖아. 제가 이제 뭐 7년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특검보 있잖아. 특검보에 보를 하겠다. 특검 보보. 예. 특검보보. 근데 이번에 특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지켜보면 이 특검이 잘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진짜 잘했느냐를 보려면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이에요. 이 두 사람만 구속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거는 클리어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구속을 못 시키면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대통령은 어차피 구속은 안 될 것 같고요. 법상으로도 논란이 크니까. 네? 탄핵 인용되는 되고 순간 인용되면 되면요. 인용되면요. 저는 삼성동 집에 못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 지금 가야 돼요?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갈 거다. 곧바로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또 가장 극적이야. 네,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재용은 뭐 거의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고요. 국내 정치상인 것 같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잠룡들이 뭐 좀 다투는 모습도 보이고 또 경선 룰 문제 이런 것 같은데 그 얘기는요 2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바다보물 지난주에 광고해드렸죠. 멸치 맛있는 멸치, 풍부한 미네랄을 먹고 자라난 맛이 뛰어난 짜지 않는 바보멸치. EJ몰 혹은 바다보물 사이트를 찾아주십시오. EJ몰.com 혹은 바다보물.com 아니면 뭐 포탈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멸치도 사실은 명절 선물로 좋지 않나? 그 옛날에 YS 멸치라고. YS가 김홍조옹인가요? 김홍조옹이. 오, 정확하네. 맞습니까? 김홍조옹. 네. 그 정말 좋은 멸치를 YS가 선물을 하면 이 멸치는 사실은 선물하면 하면 1년 이상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YS를 생각했다는 그 멸치. 국회에도 멸치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조멸치라고. 알겠다. 저도 할 정도면 뭐. 그래요. 예. 뭐 우리 청취자도 다 알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경제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인데 외교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드. 오늘 중국에서 또 한 번 보복 조치 취했다면서요?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안모네 주식 확 떨어졌던데. 그거는 근데 약간 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에 했던 거를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것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 상당 품목이 우리나라 생산 품목이지만, 그렇게 정말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한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재책임하면 하도 우리가 후청거리니까. 그렇죠. 예. 물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정말 될지, 이게 샘플이었는데 본 제품까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만약에 그렇게 뭐 의도적인 예. 그런 그 보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움찔하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출렁하고. 그것도 외교를 예.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그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영사관 앞에 설치했는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해서 뭐 대사 소환 조치도 취했고 미국에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기도 하고. 한일 통화 수화프 재개 중단 이야기하고, 아베 같은 경우에는, 야, 니네 10억에는 받아갔잖아. 왜 그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외교적 굉장히 문제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 소녀상 문제, 혹은 일본과의 관계. 자, 손변. 이게 이면 합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데 부산에 이번에 그 두 번째 소녀상 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그냥 일관적으로 다 취하잖아요. 예. 망설이지 않고. 예. 이건 뭔가 한일 사이에 소녀상에 관련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민간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정부가 특히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도 어떻게 언제까지 옮겨준다. 이런 내용이 있지 이면 합의. 않고서는 예, 그게 있지 않나 의심이 굉장히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이제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온 세계 전략이거든요. 군사 전략인데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안부 합의도 미국이 강요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접속 예.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일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미국 믿고 더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도 어쨌든 미국의 압력이 있었겠지만 이거 갑자기 합의해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같은 것도 해줬고 다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만 뒤통수 맞은 꼴 아니에요. 중국에 막히고 일본에 뺨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국익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뭐 바보 같은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나 지금 뭐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 무효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원점 재검토를 그러니까 네. 재검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도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황교안 대행이 했던 말이 이제 더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 위안부 관련된 합의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또는 야당에게 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의 효력을 해하는 그런 언행을 자제하라라는 당부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공세적인 그런 발언 아닙니까? 국민에 그러니까 대해서. 황교안은요 지금 지위를 뭔가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곧 국가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박근혜가 곧 국가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황교안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 국가 위임 사무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거든. 5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정권인 거야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 문제는 국가적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레벨에 있는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망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억엔 돌려주자.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뭐, 국민 감정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권을 교체해서 그렇게 좀 강경 태도를 나가게 되면 한일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여당을 해봤잖아요. 여당을 해보니까. 아, 여당을 해본 국회의원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주의 주장을 한 것과 또 실제로 여당과 정부가 일을 하나에 있어서는 또 다른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디테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제가 듣기로는 80페이지짜리 무슨 보고서를 딱 줬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읽고 나서 굉장히 떨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에게 바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 눈에 보이지 않게 악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나 대통령들은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안 되거든. 자존심만 세울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하고 우리가 당장 기분 같았으면 모든 걸 다 때려쳐. 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죠. 우리도 대사 소환해! 하고 싶지만. 좋지. 예. 그게 그런데 어려우니까. 문제는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어줘야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협상력이 생기는 그럼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자세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이게 국제법 밖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다. 게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었거든요. 넣었어요. 예.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되돌릴 수 없다고 합의한 걸 어떻게 되돌리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반면 민주당 쪽 의견처럼 충분히 재협상 가능하다라는 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유엔 헌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 위안부라는 것이 종군 위안부가 반인도적이고 이제 그 기본법에 반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단순히 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한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헌법,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한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보면은 결국은 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뭐 이제 그 다음에 4.19 민주이념 계승한다. 그렇다면은 손수 변호사,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을 오, 펼친 대한민국 알았고요. 임시정부 법통과 불이한간 4.19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은 뭐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계속하세요. 모든 신경 쓰지 말고 악수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를 균등하게 들어주면 안 돼, 배분합니다. 아닙니까? 예. 청래당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제 그 계승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관해서는 돈으로 합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또 반한다. 따라서 이번 정권에서 했던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협상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라는 그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일단 형식적으로 양국의 외교 채널에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되돌릴 수 있어요. possible. 왜냐하면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한미 FTA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협정이 맺어졌다. 그래서 다시 돌릴 거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정권 차원에서 한 건데 아니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싫어하면 뭐라도 바꿔야지. 바꿔야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트럼프의 예를 들면 돼. 트럼프도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를 예를 들기는 약간 우리 정치 알바의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네. 차라리 그냥 슬럼프에 빠지자. 근데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박근혜가 시켰는지 최순실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거기 그냥 놀아놨잖아요. 역설적으로 또 윤병세 장관이 사실은 그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직 중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바뀔 일도 없어 보이거든요. 정권의 상황상. 끝까지 5년 또는 5년보다 더 짧게 결국 정권 내내 외교를 책임지는 게 윤병세 장관인데 성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차기 정권의 부담만 왕창 준 안타까운 상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새로운 정부에서 유능한 외교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협상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제가 19대 국회 외통위 2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윤병세 장관이 이제 나의 파트너였죠. 근데 그분은 자기 주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한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아쓰기 한 거를 잘 보이게 할까? 뭐 그런 거지. 자기 주동성이 없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귀국하니까 뭐 의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외교부에서 신경 쓰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그런 데 쓰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한일 위안부 협정 잘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야당이 활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네. 반기문 귀국을 앞두고 반기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이걸 또 내가 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된다. 6가지. 첫째, 시사저널에 보도된 23만 달러 수술 어떻게 된 거냐? 예. 박연차. 그리고 위안부 합의 지금도 잘 됐다고 믿느냐? 이런 거 물어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 동영상이 나왔는데 신천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예. 다 오면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6가지로 정리했죠. 잘하셨어요. 예. 진짜 잘했다고 봐요? 예. 아, 예. 빨리 좀 감사합니다. 끝나요. 자, 여기서 1부 끝내고. 아니, 중요한 건 지금 2부야. 많은 분들이 2부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일단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 중심인데, 키워드 분석 뭐예요? 모바일 투표. 예. 또, 하나는 더 있어요. 안철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을 만들어가는 고정 세 분 소개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요새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됐어. 변호사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말이죠. 요즘에 네. 그 종편에서 변호사들하고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네. 법률적 상식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을 봐야겠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피곤한 거잖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해주면 안 그럴 텐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분쟁이 생기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을 알아야 관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전을 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실 법을 뭐 아니기 때문에. 태평성대 시절에는 법이 별 필요 없잖아요. 고조선에 8조법 있는 것처럼. 예? 법이 잘 돌아갈 때는 법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소 변호사 먹고 살 일도 잘 없을 텐데. 아, 그런데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손수 변호사께 네. 충고합니다. 네. 법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적. 네, 그 적은 네.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오. 그래서 적자를 붙이지 않고 이적을 언어를 구사를 해야 네. 그게 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 적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 네. 네, 변호사로서 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그거 바랍니다. 운동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어. 네? 그 적자 빼기 운동하는. 그런 거. 일본어 표현이라고. 근데 사실 뭐 많이 있죠. 손수 변호사 내가 8개국 네. 구사하는 거 모르죠? 아이씨. 일본 하니까 마치노 와카니가 또 때모 기대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아이씨. 아노이 때모 고구메노 요니 와타시와 유레테 에스노라카 이 작가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예요? 정현 얘기해놓고 뜻은 모를 거야. 뜻은 몰라. 이게 요코하마예요? 브루라이트 요코. 브루라이트 아, 요코하마 이거 거 이거 있어요. 예. 뭐야 강남 1970인가? 영화. 거기서 김지수가 부른 그 아, 노래인가요? 그래, 그러니까 마치노 와카니가 또 때모 그런 거 기대히네 같아요. 요코하마 아, 됐어. 브루라이트 그만해. 저는 왜 요코하마. 시작부터 이래요. 자, 제 소개해 주세요. 예.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쪽집게인 정청래입니다. 예. 저의 예언이 예. 오늘도 적중했어요. 네. 장시호가 제2의 태블릿 PC 검찰에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손혜원 의원은 살짝 반대했어. 그래 나중에 이제 대세를 따라가긴 했지만 감옥에 있다 보면 생각의 종착지는 이기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살자. 아, 나는 살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정호성, 안종범이 일단 배신 때리기 1호 안타를 치고 나갔잖아요. 네. 앞으로는 다 배신의 안타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말로 홈런은 법정에서 최순실이 폭로하는 거야. 박근혜는 이랬다. 블록버스터급 폭로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장시호는 내가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그걸 제출한 것 같아요. 이 몸이 안에. 그렇죠. 나는 내 길을 갈래.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뭐 MBN 방송에 나와서 장시호가 제출한 것은 이유는 장시호의 약물 중독을 의심하더라고. 더 이상 못 견뎌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누가 간호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주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이 SNS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진짜. 뭐냐면 이 간호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JTBC 방송에서 영상 자료 중에는 청와대 그 순위도 높이고 예. 관심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 알바, 문화 알아에 바꾼다. 좋다. 다 계속 넣어. 그거 계속 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찰 알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검찰 알아에 바꾼다. 이런 식으로. 거말? 예, 그 거말. 그 이름 굉장히 거시기하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사람들을 아까 법을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저는 이 대상이 우리는 청년이에요. 청년들을 이 곳곳에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이번에 국조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 직접적인 그 참여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국회를 감시하고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아야 바꾼다 시리즈 계속 될 테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열심히 가져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난 기대해 청래당 주셔도 공식 돼요. 팟캐스트 청래시대 있잖아. 옛날에 나 하던 거 있었잖아. 나는 정청래다. 거기다 올리려고? 거기다 올리려고. 예. 그렇게 하시고. 잘하세요. 예. 그 청래당 게시판에 올리고. 예. 안녕히 가세요. 저희 정치알바는 그렇게 해서 데일리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광고는 남선견과 광고입니다. 지난 명절 때도 추석 때도 저희한테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때 설을 맞아서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42,000원짜리 견과 선물 세트하고 29,000원짜리 실속 견과 선물 그거 세트. 좋다. 요거 3만원 미치니까 네.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게 파격가로. 남선견과 사실은 이 업체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데 사장님이 EJ 팬이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한테 광고할 때 크게 효과 바라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지의 의미에서 부산에서 사실은 야당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EJ 광고가 폭발했어. 아, 진짜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알바까지 이제 와서 광고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대 의미에서 저 많이 30개 주문할게요. 저도 설날 선물을 하겠습니다. 29,000원짜리. 설날 선물기에 네. 어우 고맙습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 무조건 설날 믿는 선물 거야. 하겠습니다. 그럼요. 난 지금까지 선물이 한 적이 없고 받기만 해. 이번에도 받으시려고요? 참조해 주세요. 손 변호사.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백순대 그리고 뭐 받아도 상관없지. 저도 뭐. 광고 하나 있습니다. 킴스팜. 네. 김씨농장. 그래서 저한테 배즙을 또 킴스팜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정식적으로 광고 들어왔어요. 2부에 할 거야. 그때 하세요. 2부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성경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서 자, 오늘 헌재에서 3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증인으로 신청된 최순실, 정호선, 안종범 다 불출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일원 주심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 사유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헌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3번씩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지부진하죠, 지금. 물론 헌재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증인신문이 예정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약간 좀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인신문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기일, 보통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그럼요. 예, 물론 그 탄핵 심판의 어떤 절차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 단순 비교가 어려울지라도 형사재판을 보자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열리는 것도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3번이니까. 3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증인들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예. 형사재판에 대해서 증인 구인 가능한데 이게 헌법재판에도 특히나 탄핵심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준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증인들이 안 나온다 하면 구인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1월 31일 안에 가능도 하겠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다음에 8, 9 그래서 89일 후면 3월 8일 예. 그때까지 빨리 탄핵 이거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계속 1월 31일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최순실 등 증인들 관련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 불출석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순실은 어디든지 나와서 노출되면 될수록 본인한테 손해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재판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재판은 나가고 여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완전 배째라 전법이죠. 그래서 최순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하나 뭐 법조항 이게 중요하냐. 어쨌든 뭐 때리려면 때리고 해라.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출석을 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출석을 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강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건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회피하고 있는데 그 사유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형사재판 또는 수사 관련돼 가지고 핑계를 대고 또 수사 관련해서는 재판 핑계 대고 재판에서는 또 형사재판에서는 또 다른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적어도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 않은 인상을 대통령에게 오히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야. 이래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면 박근혜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겠죠. 당연히 불리하고요. 그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최순실은 법정에는 왜 나가냐면 걸석재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본인의 형기만 늘어나. 불리해. 그러니까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직권 나가고. 그리고 박근혜 일에 내가 왜 협조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신의 강을 건너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양쪽에서. 어떻게 생각해, 손수희 변호사?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서운한 감정을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한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알리바이를 저쪽으로 맞추는 거지. 나는 모른다. 나 박근혜가 다 한 거다. 나는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후에 왜 출석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의원들이. 데려와라. 그리고 강제 구인 발부해서?
강제구이는 아니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왔어요. 동행명령장. 예. 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관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행방불명을 자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병우처럼. 현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장관 집무실에 있으면 의원들이 거기 가면 더 낭패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한 번은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했겠죠.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일단 동행명령증 나오면 오후에 나가야지 하고 오전을 그냥 쓴 거지 자기가. 아니, 직접 이제 청문회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거 보기도 하고. 의무동으로 들어가는 약 장부에 옥시코돈, 랄록선, 펜타닐. 나록선. 그거 벌써 옛날에 나왔던 얘기야. 다.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거야. 그거 다 얘기 나왔던 거야. 네. 그 나왔던 거고, 그게 마약이고, 그 마약의 그 해독을 푸는 약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내용을 진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얘기를 할 때가 아니어서 못했어요. 이 프로포폴이 중독이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이룬대요. 네. 프로포폴이 순간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이뤄서 그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하나같이 가는 게 수면제예요. 여기서 스틸록스랑 졸피뎀이 나오는 면역력이 더 거예요.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의 쪽집게 예언은 계속 적중하고 있다. 나는 진짜 마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바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예언 하나 더 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네, 그건 그렇고,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오늘 안가에 사람이 꽉 찼는데, 절반은 정 의원님 편이라면서. 아니 절반이 다예요. 다야? 청래당 당원들. 자, 청래당 아니라고 당원 여러분 손 생각하시- 들어주세요. 청래당. 아닌데? 아니죠, 저죠. 저 뒤에 몇 명만 손드는데? 네, 청래당 당원들입니다. 청래당이 드디어 공식 팟캐스트도 시작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정치 알바 하기 전에 40분 정도 녹음했어요. 청래시대. 그래서 지금 4,600명. 이야, 나 이제 너무 감사해. 결산에 5천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명. 만 명이 안 하지 늘렸어? 말라니까. 10,000명 감당 안 돼요. 5천이면 딱 좋아. 나중에 내 말 손혜원 들어봐. 의원이 5천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10,000명 가려고. 만 명 가세요. 가든지 네, 말든지. 네, 탈퇴해버려야지. 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조가 끝나나, 아니면 한 달 연장되나.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은 끝날 거예요, 그대로. 뭐 예언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 수명 증인을 불렀는데 딸랑 2명만 나오고 뭐 조윤선 장관 뒤늦게 나왔지만 이게 뭐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빨리 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지금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덴마크 가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최순실 청문회를 보면은 우리가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얘가 장기적으로 이 일이 그 안에 체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덴마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잘릴 거예요. 왜요? 지난번 가서 들어갔으니까. 치열했거든요. 아. 그래서 구치소 들어가는 게. 근데 하태경 유하고는 같이 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국조에 그냥 있을 뿐이지 뭐 그래.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놀 그러니까 일이 있나요? 말도 안 섞는 게 좋아요. 자, 손 의원님, 지난주에 론칭하겠다고 하는 경제 알바가 저희 팟캐스트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운로드도 한 50만쯤 나왔다고. 생각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미없을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좋을 거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다운로드에 한 4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절반 나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50만 다운로드? 50만 다운로드. 그게 경제 얘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그런데 없죠. 그 구조를 이제 대화식으로 바꾼 거에다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던 것이 일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주진영 씨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일반인한테 들려주고 싶었고, 그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이미 30만이 넘어가고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열광하는가에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정치 알바 게시판에 젊은 사람들의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제가 이 정치 알바에 이 경제 알바를 껴서 우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증인들이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윤선 포함해서 3명이니까 거의 조윤선한테 집중된 것 같아요. 오후 청문회, 저녁 청문회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도 나가서 준비를 토일을 다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 밤까지도 박상진 삼성 사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당일날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이 전날도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는 안 나온다라는 검찰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박상진에서 처음 시작을 제가 그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걸 국민연금이 이제 그 손을 들어준 거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물산 합병을 묵인해준 그 대가로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이 사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독일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살펴서 준비를 했는데 박상진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삼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증인 전략을 펼쳤냐 하면은 그 첫날 이재용 부회장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패착이 하나가 있었던 게 그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끝까지 쥐고 흔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회장들한테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을 놓친 게 이승철 부회장이에요. 정경련. 그 사람도 놓쳤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금 장춘기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하고 끈을 댄 사람이고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독일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돈을 준 사람이고 말을 사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승마협회 회장이고 그리고는 이제 삼성물산 이 합병에 관련되는 또 담당 그 미래전략기획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나오고 이재용 혼자만 나와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 불쌍한 남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코스프레를 한 거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대답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다음으로 가겠다. 요것이 비슷한 유형이 지금 조윤선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문자로 오는데 의원님 소리 못하게 막 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박상진 의원이 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 정동춘이 어제 그래서 많이 나왔죠. 노승일 없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노승일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증인석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자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 청문회 갔을 때하고 똑같은 그 경우였는데 모든 국민이 아침에 10시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의원들이 증인이 안 나왔다가 성질을 부리고 간두면 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 여기서 모든 국민은 그것은 허위 사실이야. 그래서 모든은 빼야 돼. 왜냐면 이게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은 빼주세요. 대부분으로 하세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마지막 청문회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다 있었지만 한 걸 잘했어요. 예, 보이콧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그 의원들의 추궁에 정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약간 좀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인신문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기일, 보통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럼요. 예, 물론 그 탄핵 심판의 어떤 절차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단순 비교가 어려울지라도 형사재판을 보자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열리는 것도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3번이니까. 3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증인들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예. 형사재판에 대해서 증인 구인 가능한데 이게 헌법재판에도 특히나 탄핵심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준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증인들이 안 나온다 하면 구인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1월 31일 안에 가능도 하겠다라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다음에 8, 9 그래서 89일 후면 3월 8일 예. 그때까지 빨리 탄핵 이거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계속 1월 31일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최순실 등 증인들 관련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 불출석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순실은 어디든지 나와서 노출되면 될수록 본인한테 손해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재판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재판 나가고 여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완전 배째라 전법이죠. 그래서 최순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하나하나 뭐 법조항 이게 중요하냐. 어쨌든 뭐 때리려면 때리고 해라.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출석을 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출석을 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강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건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그 회피하고 있는데 그 사유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형사재판 또는 수사 관련돼 가지고 핑계를 대고 또 수사 관련해서는 재판 핑계 대고 재판에서는 또 형사재판에서는 또 다른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적어도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 않은 인상을 대통령에게 오히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야. 이래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면 박근혜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겠죠. 당연히 불리하고요. 그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최순실은 법정에는 왜 나가냐면 걸석 재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본인의 형기만 늘어나 불리해. 그러니까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직권 나고. 그리고 박근혜 일에 내가 왜 협조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신의 강을 건너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양쪽에서. 어떻게 생각해, 손수희 변호사?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그 실제로 서운한 감정을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한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알리바이를 저쪽으로 맞추는 거지. 나는 모른다. 나 박근혜가 다 한 거다. 나는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후에 왜 출석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의원들이. 데려와라. 그리고 강제 구인 발부해서 강제 구인은 아니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왔어요. 동행명령장. 네. 조윤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관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행방불명을 자기가 들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병우처럼. 현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장관 집무실에 있으면 의원들이 거기 가면 더 낭패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한 번은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했겠죠.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동행명령증 나오면 오후에 나가야지 하고 오전을 그냥 쓴 거지 자기가. 아니, 직접 이제 청문회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거 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증인들이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윤선 장관 포함해서 3명이니까 거의 조윤선한테 집중된 것 같아요. 오후 청문회, 저녁 청문회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도 나가서 준비를 토일을 다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 밤까지도 그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당일 날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날도 이제 그 어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는 안 나온다라는 검찰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박상진에서 처음 시작을 제가 그 삼성 물산 합병에 관련된 걸 국민연금이 이제 그 손을 들어준 거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물산 합병을 묵인해준 그 대가로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이 사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을 만들어가는 고정 세 분 소개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요새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됐어. 변호사 별로 그렇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말이죠. 요즘에 네. 그 종편에서 변호사들하고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네. 법률적 상식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을 봐야겠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피곤한 거잖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해주면 안 그럴 텐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분쟁이 생기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을 알아야 관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전을 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사실 아니기 뭐 때문에 태평성대 시절에는 법이 별 필요 없잖아요. 고조선에 8조법 있는 것처럼. 예? 법이 잘 돌아갈 때는 법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수호 변호사 먹고 살 일도 잘 없을 텐데. 그런데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손수호 변호사께 네. 충고합니다. 네. 법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적. 네, 그 적은 네.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오.
그래서 적자를 붙이지 않고 이적을 언어를 구사를 해야 네. 그게 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 네. 네, 변호사로서 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그거 바랍니다. 운동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어. 네? 그 적자 빼기 운동하는 그런 거. 일본어 표현이라고. 근데 사실 뭐 많이 있죠. 손수 변호사 내가 8개월 네. 구사하는 거 모르죠? 아이씨. 일본 하니까 마찌노 아까니까 또 때모 기대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아이씨. 아노이 때모 고구메노 요니 와타시와 유레테 에스노라카. 이 작가님 이거 맞습니까? 아이, 이거- 노래 가사야. 정의원 얘기해놓고 뜻은 모를 거야. 뜻은 몰라. 이게 요코하마예요? 브루라이트 요코하마. 요코. 브루라이트 아, 요코하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있어요. 예. 뭐야 강남 1970인가? 영화. 거기서 김지수가 부른 그 아, 노래인가요? 그냥 마찌노 아까니가 또 때모 그런 것 기대히네 같아요. 요코하마. 아, 됐어. 브루라이트 그만해. 저는 왜 요코하마. 시작부터 이래요. 자, 제 소개해 주세요. 예.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쪽집 개인 정청래입니다. 예. 저의 예언이 예. 오늘도 적중했어요. 네. 장시호가 제2의 태블릿 PC 검찰에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손혜원 의원은 살짝 반대했어. 그래 나중에 이제 대세를 따라가긴 했지만 감옥에 있다 보면 생각의 종착지는 이기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살자. 나는 살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정호성, 안종범이 일단 배신 때리기 1호 안타를 치고 나갔잖아요. 네. 앞으로는 다 배신의 안타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말로 홈런은 법정에서 최순실이 폭로하는 거야. 박근혜는 이랬다. 블록버스터급 폭로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단 장시호는 내가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그걸 제출한 것 같아요. 이 몸이 안에. 그렇죠. 나는 내 길을 갈래.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뭐 MBN 방송에 나와서 장시호가 제출한 것은 이유는 장시호의 약물 중독을 의심하더라고. 더 이상 못 견뎌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누가 간호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주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이 SNS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진짜. 뭐냐면, 이 간호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JTBC 방송에서, 영상 자료 중에는 청와대 의무동으로 들어가는 약, 장부에 옥시코돈, 랄록손, 펜타닐. 나롭선. 그거 벌써 옛날에 나왔던 얘기야. 다.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거야. 그거 다 얘기 나왔던 거야. 네. 그 나왔던 거고, 그게 마약이고, 그 마약에 그 해독을 푸는 약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내용을 진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얘기를 할 때가 아니어서 못했어요. 이 프로포폴이 중독이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이룬대요. 네. 프로포폴이 순간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이뤄서 그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하나같이 가는 게 수면제예요. 여기서 스틸록스랑 졸피 때문에 나오는 면역력이 더 거예요.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의 쪽집게 예언은 계속 적중하고 있다. 나는 그 진짜 마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바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예언 하나 더 했습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건 그렇고,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오늘 안가에 사람이 꽉 찼는데, 이거 절반은 정 의원님 편이라면서. 아니 절반이 다예요. 다야? 청래당 당원들. 자, 청래당 아니라고 당원 여러분 손 생각하시- 들어주세요. 청래당. 아닌데? 아니죠, 저죠. 와, 저 뒤에 몇 명만 손드는데? 네, 청래당 당원들입니다. 청래당이 드디어 공식 팟캐스트도 시작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정치 알바 하기 전에 40분 정도 녹음했어요. 청래시대. 그래서 지금 4,600명. 이야, 나 이제 너무 감사해. 결산에 5천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명. 만 명이 안 늘렸어? 말라니까. 10,000명 감당 안 돼요. 5천이면 딱 좋아. 나중에 내 말 손혜원 들어봐. 의원이 5천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10,000명 가려고. 만 명 가세요. 가든지 네, 말든지. 네. 직접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독일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살펴서 준비를 했는데 박상진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삼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증인 전략을 펼쳤냐 하면은 그 첫날 이재용 부회장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패착이 하나가 있었던 게 그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끝까지 쥐고 흔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회장들한테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을 놓친 게 이승철 부회장이에요. 정경련. 그 사람도 놓쳤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금 장춘기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하고 끈을 댄 사람이고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독일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돈을 준 사람이고 말을 사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승마협회 회장이고 그리고는
이제 삼성물산 이 합병에 관련되는 또 담당 그 미래전략기획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나오고 이재용 혼자만 나와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 불쌍한 남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코스프레를 한 거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대답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다음으로 가겠다. 요것이 비슷한 유형이 지금 조윤선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문자로 오는데 의원님 소리 못하게 막 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박상진 의원이 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 정동춘이 어제 그래서 많이 나왔죠. 노승일 없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노승일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증인석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자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 청문회 갔을 때하고 똑같은 그 경우였는데 모든 국민이 아침에 10시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의원들이 증인이 안 나왔다가 성질을 부리고 간두면 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 여기서 모든 국민은 그것은 허위 사실이야. 그래서 모두는 빼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는 빼주세요. 대부분을 하세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마지막 청문회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전회에서 다 있었지만 뭐 한 걸 잘했어요. 예, 보이콧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그 의원들의 추궁에 계속해서 뭐 추궁하니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그래서 제가 원래 남해당 의원은 잘 칭찬 안 하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 잘했습니다. 제일 잘했죠. 존재감 쩔었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블랙리스트 존재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스 or no. 예스 or no. 의원님. 의원님.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18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 나서 시끄러 죽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한숨 쉬고 서술형 종결 어미가 판단합니다 했어. 근데 어쨌든 실체 인정. 법조인이라.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특검에서 많은 걸 잡은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서 김기춘한테 결국은 이 하사를 가져갈 어제 것입니다. 조윤선은 참 보면서 너무나 국민들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근데 어제 제일 흔들렸던 게 뭔지 알아요?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거냐. 누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했잖아요. 그걸 누가 김경진 물었나? 누가 물었어요? 이혜훈이 물어야지. 아니 이혜훈 의원은 사실은 이 한이 되게 많아요. 쟤는 원래 평생 저렇게 산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그래서 휴게실에서. 좋아. 그래서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혜훈 의원은 그래도 너무 추궁하는 그런 거 하시면 본인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근데 평생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살았어요. 그럼 막 분해 죽는 거야. 근데 좀 부러워서 그런 건가요? 너무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드리면 어떡하니 진짜. 아니 나 경선에서 이겼는데 뭐. 근데 이혜훈 의원이잖아요. 이제 김원진 뉴스공장 나가잖아. 예. 17대 초선 나랑 같이 했거든요. 바뀌었어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 굉장히 천사표처럼 바뀌었어. 그냥 김어준 총사한테 그랬어. 원래 안 그랬다. 속지 마라. 언제 또 본색이 나올지 모른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꾸미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뉴스공장 나갈 때마다 그러더라고. 아이 새누리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군데. 저랑도 한 번인가 어디서 CBS가 토론을 한 번 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사람 좀 달라졌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좀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자기 지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건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좀 순하게 하는데 되게 분해해요.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한 학교에서 뭐 1, 2년 선후배인가 봐요.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서로들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조윤선 장관이 진짜 사람들 네트워킹도 잘하고 자기가 잘 보이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아. 청문회 하면서 의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퇴하라고 다 그랬죠. 그랬어? 근데 대답이 뭐였어?
대답 피해요. 그 얘기는 대답 안 네, 했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보다 어제 청문회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마라. 다시는 그 사람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발칵하는 거야. 아니 뭐 이번에 구속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자기가 뭐 이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보지 그러면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윤선이요. 지역구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비례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렇게 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송 녹음하는 날 이제 오늘 예.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있었기 때문에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이미 나왔을 구속 거죠. 여부가 예. 결정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칼 끝은 조윤선, 김기춘이잖아요. 네. 우리 선 변호사가 봤을 때 조윤선 네. 장관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윤선 장관이 청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가 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나는 본 적은 없다.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들 4명의 그런 전 공직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구속된 후에 4명이나 되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더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은요. 네. 100% 구속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속된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세요. 죄로요? 네? 어떤 죄로? 왜 그러냐면요. 정관주란 사람이요. 조윤선 정무수석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입니다.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있는 밑에 있는 부하가 상사 구속영장이 모르게. 신청이 됐어. 근데 상상 모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법무사에서. 정관주가 조윤선 정무수석도 다 보고 했고요. 다 오케이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도 범죄입니다만 직권남용죄 등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필요한데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지금까지 부인해 왔죠. 네, 끝까지 자신의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 또는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회유 가능성 예. 뭐 불이익을 주어서 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다고 약속을 해서 입을 막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기급체포. 저는요. 뭐 충분히 이제 조윤선 구속 필요성 사유가 장관이 있다고 봐요. 불출석 사유죠. 국회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거 딱 보는 순간 구속되겠네. 난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해서 위증으로 고발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해도 위증이고 그걸 바꾸면 지난번하고 왜 바꿨냐. 그래서 지난번 게 또 위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보고 아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그래서 이거는 구속될 것 같네. 내가 특검이라면 그거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건 수사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그걸 증거로 될 수 있겠더라고. 불출석 사유서로. 자, 조윤선은 그렇고 김기춘은 문제는 김기춘 아니에요? 역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여보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좀 단정적 언어를 써주세요. 제가 이게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검 조사를 받았던 전 공직자 중에 김기춘 당시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만약 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뭐 잘 되고 있냐라는 그런 전화라고 하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의 주모자 또는 기획자, 사실상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은 왜 구속되냐면요. 네. 전 변호사 우리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자고. 술까말. 네. 김영한 업무일지 비망록 있잖아요. 나오는 순간 그거는 구속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제 결국은 수사라는 게 위에서 내려가기보다는 뭐 목표점은 정해놓고 있더라도 아래부터 다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4명의 그런 김상률 등등, 김종덕 등등 이 4명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김기춘, 조윤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특검에서 이제 대면 조사한다면은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 네. 물론 기소는 안 되겠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우병우는 어떻게 돼? 저도 모르겠어요. 우병우도 구속이죠. 제가 예언했잖아요.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아까 삼성 이야기하면서 박상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해소동 벌인 게 박상진 아니에요? 자해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게 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병원 탈퇴해버려야지. 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조가 끝나나 아니면 한 달 연장되나.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은 끝날 거예요, 그대로. 뭐 예언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물론 지난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 수명 증인을 불렀는데 딸랑 2명만 나오고 뭐 조윤선 장관 뒤늦게 나왔지만 이게 뭐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빨리 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지금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데마크 가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이번에 그 최순실 청문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얘가 장기적으로 예. 이 일이 그 안에 체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데마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잘릴 거예요. 왜요? 지난번 가서 들어갔으니까 치열했거든요. 아. 그래서 구치소 들어가는 게. 근데 하태경 유하고는 같이 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국조에 그냥 있을 뿐이지 뭐 그래.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놀 그러니까 일이 있나요? 말도 안 섞는 게 좋아요. 자, 소녀님, 그 지난주에 론칭하겠다는 경제 알바가 저희 팟캐스트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운로드도 한 50만쯤 나왔다고. 생각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미없을 안 좋을 것 거 같아서. 안 좋을 거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 다운로드에 한 4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절반 나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 왜냐면 50만 다운로드? 50만 다운로드. 그게 경제 얘기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그런데 없죠. 그 구조를 이제 대화식으로 바꾼 거에다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던 것이 일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주진영 씨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일반인한테 들려주고 싶었고 그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이미 30만이 넘어가고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열광하는가에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그 정치알바 그 게시판에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제가 이 정치알바에 이 경제알바를 껴서 그 우리 그 순위도 높이고 예. 관심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 알아에 바꾼다. 좋다. 겠다 계속 넣어. 그거 계속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찰 알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검찰 알아에 바꾼다. 이런 식으로. 거말? 예, 그 거말. 그 이름 굉장히 거시기 하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사람들을 아까 법을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저는 이 대상이 우리는 청년이에요. 청년들을 이 곳곳에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이번에 국조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 직접적인 그 참여 같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국회를 감시하고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아야 바꾼다 시리즈 계속 들 테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열심히 가져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기대해 청래당 주셔도 공식 돼요. 팟캐스트 청래시대 있잖아. 옛날에 나 하던 거 있었잖아. 나는 정청래다. 거기다 올리려고? 거기다 올리고. 예. 그렇게 하시고. 잘하세요. 예. 그 청래당 게시판에 올리고. 예. 안녕히 가세요. 저희 정치알바는 그렇게 해서 데일리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광고는 남선견과 광고입니다. 지난 명절 때도 추석 때도 저희한테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때 설을 맞아서 선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42,000원짜리 견과 선물 세트하고 29,000원짜리 실속 견과 선물 그거 세트. 좋다. 요거 3만원 미치니까 네.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게 파격가로. 남선견과 사실은 이 업체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데 사장님이 EJ 팬이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한테 광고할 때 크게 효과 바라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지의 의미에서 부산에서 사실은 야당 지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EJ 광고가 폭발했어. 아, 진짜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알바까지 이제 와서 광고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대 의미에서 저 많이 30개 도와주시고. 주문할게요. 저도 설날 선물을 하겠습니다. 29,000원짜리. 설날선 여기에? 네. 어우, 고맙습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 무조건 설날 믿는 선물 거야. 하겠습니다. 그럼요. 난 지금까지 선물이 한 적이 없고 받기만 해. 이번에도 받으시려고요? 참조해 주세요. 손 변호사.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백수인데 그리고 뭐 받아도 상관없지. 저도 뭐.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킴스팜. 네. 김씨농장. 그래서 저한테 배즙을 또. 킴스팜.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정식적으로 광고 들어왔어요. 2부에 할 거야. 그때 하세요. 2부에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성경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서. 자, 오늘 헌재에서 3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증인으로 신청된 최순실, 정호선, 안종범 다 불출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일원 주심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 사유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헌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3번씩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지부진하죠, 지금. 물론 헌재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증인신문이